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 제가 주식 단톡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HLB가 장 전에 이미 점한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LB 그룹주들도 HLB 사이언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지금도 하한가가 나와서 8조 대 10조가 넘는 기업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급등, 2023년 10월 19일에 27,000원 이후로 2024년 3월 26일 129,000원까지 약 5배가 5개월 사이에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반토막 이상으로 하락하는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하한가를 가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HLB 진양곤 회장이 나와서 유튜브로 설명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3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벌써 두 번째 보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가가 폭락할 때 또 나와서 뭔가를 또 설명하고 이랬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우리 기억 속에 어떤 재벌 총수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어려운 분야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항상 제 주식 강의에서도 말하지만 초보자들은 제약바이오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어요. 주식 시작하고 나서 딱 2달 뒤에 대웅전자의 모회사죠, 대웅이라는 종목에 코로나 탑다운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기사가 잘 됐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저는 시장가로 들어갔는데 역사상 최고가에 물렸습니다. 그 종목을 손절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그 종목이랑 평생 가겠다, 한 10년 안에 한번 탈출 한번 하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한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게 주식한 지 2달도 안 되는데 그때 한 8천만 원인가를 한 번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굉장히 크게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뭐 제약바이오를 안 하고 당연히 기술주, 실적주, 그리고 그 이후에 시수 제재차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 선정법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그 제약바이오에 환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질환은 가지고 있죠. 암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탈모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도 작년에 제가 많이 언급은 드렸었잖아요. 노보도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4배, 5배씩 오르고 했는데, 물론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수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통과되고 임상실험이 통과되게 돼서 시판까지가 되고 매출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감히 어떤 개인 투자자가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수급을 이용한 단타 정도는 모를까. 사실 중장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와는 좀 상반되게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4월달 한 달 동안 젊은 부자들 TV를 통해서 2종목씩 총 5번을 추천했는데 10종목 모두 다 올랐고, SOP가 3%로 제일 못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뭐 52% 오른 종목도 있고 100%가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하마전기 같은 경우 122%, 픽셀플러스 같은 경우도 종목 선정 이후에 바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13% 상승해서 총 52% 정도 상승을 했고, 10종목 평균이 30% 이상 상승하는, 뭐 사실 운도 좋았죠. 왜냐면 시장이 상당히 안정세로 61선과 121선 위에 올라오면은 초보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괜찮은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61선과 121선을 지지하고 있었고 약 2-3주 정도 안정적인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정한 종목들은 상당히 실적이 괜찮았었습니다. 젊은 부자들 TV 같은 경우는 낮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바로 편집해서 당일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일 다음 거래일 시가 대비해서 최고가까지 평균 상승률이 대략 30% 정도 된다. 이 안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겠고, 아무리 매매를 못해도 최소한 10% 이상은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달까지 계속 반도체를 얘기해왔잖아요. 근데 반도체의 고점 신호가 엔비디아의 5일선 이탈, 21선 이탈 이런 식으로 나온 이후에는 반도체 주도주를 대체할 만한 종목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한 종목들은 급등한 이후에도 괜찮은 모습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의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도 시장이 HLB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남은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젊은 부자들 TV에서 자주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2종목만 말하는 유튜버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10종목 이상을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0종목 분석해주고 그 안에서 상승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종목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부분 다 상승을 하니까 공부법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에 주식 스터디 15기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고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7시간 동안 강의가
강의가 진행이 되고 PPT가 거의 한 600점 정도 되는 체계적으로 누구나 기초서부터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의 원칙을 세우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7시간 강의에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오프라인이 안 되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한 달 정도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시수 제재차로 종목을 선정하는 실습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나 개미 투자자 분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강의일까요? 많은 유튜버들도 있고 많은 주식 강사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분들과 비교되는 점은 직장인 투자자면서도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MTS로만 HTS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투자자거든요. 단순하게 투자를 하고 단순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나 직장인 투자자한테 맞는 실적주를 선정하는 방법, 특히나 실적주 단타보다는 실적주 스윙 며칠씩 끌고 가서 자동으로 스탑로스로 매도가 되는 그런 방식을 저는 선호하고 그런 방식도 강의 안에 담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PPT 왼쪽 편에 MTS 화면을 띄워서 강의를 하는 중간에 질문을 받아서 바로바로 그 차트를 찾아서 보여주고 그 종목의 뭐 재무지표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하단에도 고정 링크에 제가 신청 링크를 달아드리기 때문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전체적인 글을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